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면역 항암 치료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자닥신으로 많이 알려진 사이모신 알파1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닥신은 몇 년 전 특허가 풀리면서 현재는 여러 제약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이모신 알파1 주사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몸에는 흉선이라는 장기가 있는데요. 이제 다른 말로는 가슴샘이라고 합니다. 이 흉선은 태어나면서부터 발달이 시작이 되고요. 15세를 전후로 무게와 기능이 최고점에 다다르고 이후에는 점차 퇴화하는 장기입니다. 이 사이모신 알파1은 이 흉선에 존재하는 면역 조절 물질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세포 중에서 특히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의 조절에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이모신 알파1이 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를 활성시킴으로써 암의 치료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도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역력을 증강시킴으로써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치료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여러 가지 항암의 부작용 중에서 특히 위장장애, 예를 들면 구역이나 구토가 심한 분들한테 사용을 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치료제여서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권했었던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슬토 제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미슬토 제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암노바, 이스카도, 헬릭소 제제가 있습니다. 이 제제는 각각 세부적인 용량이나 종류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정제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슬토 제제는 겨우살이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주사제인데 이 주사제 자체는 암의 성장을 저해하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 독성 효과가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역작용을 조절하는 면역 조절 기능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여러 항암 치료의 보조 치료제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역사만 놓고 보면 100년 이상 오랜 기간 치료가 된 치료제이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암성 통증에도 비교적 효과가 좋았었고요. 암에 대한 여러 부작용으로 몸에 물이 차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조절이 되었었던 그런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많이 하고 있는 면역항암 치료로서는 고농도 비타민C 치료가 있습니다. 이 고농도 비타민C 치료는 앞에 말씀드렸던 미슬토 제제랑 사이모신 알파1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사이모신 알파1이랑 미슬토 제제가 간접적으로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조금 초점이 맞춰진 치료제였다라고 하면 고농도 비타민C는 직접적인 항암 치료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고농도 비타민C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순간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혈중 비타민C 농도를 400mg/dl라는 농도 이상으로 비타민C를 투여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암세포 내외적으로 어떠한 항암 기전을 띠게 돼서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치료 방법인데요. 비타민C라는 거는 수용성 물질이라 체내에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으로 투여를 한다 해도 우리 몸에 어떤 축적이 돼서 독성을 일으키지 않고 분해와 배설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치료법은 고주파 온혈암 치료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치료제랑 달리 주사 치료제가 아니라 고주파를 이용한 온혈 치료입니다. 암세포라는 거는 그 특성상 분열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비해서 세포벽이 비교적 약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정상세포는 세포벽이 45도 정도 돼야 세포벽의 파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암세포는 42도 정도 되면 세포벽의 변성, 파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고주파 온열 치료는 이 차이에 착안을 한 치료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암세포 주변의 온도를 고주파를 이용해서 43도 정도로 올려버리게 되면 정상세포는 영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면역항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려보았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러한 면역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횟수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 보험마다 약관들을 조금 알아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암 치료 목적에서는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